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고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MBTI부터 묻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대체 왜 우리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적어놓은 몇 줄의 글귀에 내 소중한 인생을 대입하며 소름돋아하고 심지어는 그걸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어버리는 걸까요? 이거 나만 그런 건가요?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분명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실 겁니다. 왜 우리가 운세나 MBTI에 그토록 집착하게 되는지 그 심오한 심리적 비밀을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귀가 얇거나 판단력이 흐려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 분야도 엄연히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대체 왜 우리는 사주나 MBTI 같은 것에 이토록 열광하고 때로는 정도를 넘어선 과몰입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 원인들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봅시다. 아마 듣다 보면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음 효과 반함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 버트럼 FORER는 아주 흥미롭고 기가 막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 수십 명에게 성격 검사를 실시한 후 개인별 맞춤형 분석 결과인 것처럼 속여서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의 성격 진단문을 나눠주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글쎄 그 진단문을 받은 학생들 중 무려 80% 이상이 교수님, 이거 완전 제 이야기인데요? 제 성격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라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진단이 매우 정확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바로 반음 효과 또는 포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인간의 뇌가 애매모호하거나 굉장히 보편적인, 즉 누구에게나 해당될 법한 정보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듯한 의미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그걸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려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보다 유쾌하고 활기찬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이 문장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나만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처럼 느껴지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죠. 사주나 MBTI의 일반적인 설명들이 바로 이런 반음 효과를 굉장히 교묘하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넓고 포괄적인 설명의 스펙트럼 안에서 내 삶의 특정 경험이나 내 성격의 특정 부분과 일치하는 조각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것들을 퍼즐처럼 맞춰가며 역시 사주는 과학이야. MBTI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이라는 인지적 오류를 통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한 내 얘기 같아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심오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음 효과에 기대어 사주나 MBTI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몰입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정확해 보여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웹 검색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현재 한국 사회는 MBTI에 대한 과몰입 현상이 단순히 유행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젊은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그 어떤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소개팅이나 면접 같은 개인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MBTI를 일종의 검증 도구처럼 활용하고 더 나아가 특정 MBTI 유형을 낙인 찍어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혐오하는 사례까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역량보다는 그 사람의 MBTI, 성격 유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입니다. 해외 유명 언론인 CNN에서조차 한국의 MBTI 열풍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과몰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니 그 심각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 배경을 좀 더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봅시다. MBTI 과몰입을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 및 타인과의 소통 욕구가 MBTI 열풍의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나를 둘러싼 수많은 타인들과 원활하게 관계 맺고 이해하며 소통하고 싶어 하죠.
MBTI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간편하고 직관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16가지 유형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프레임을 통해 나라는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고 또 타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아, 나는 INFP니까 본래 내향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쟤는 T 유형이라 감정 표현이 좀 서툴고 논리적인 것을 중시할 수 있겠네. 그러니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의 오해를 줄이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획일화된 이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지만 처음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속감 및 공감대 형성의 욕구는 특히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맞물려 MBTI 과몰입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MBTI 유형을 가진 사람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의 특징에 대해 격하게 공감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하는 안도감과 함께 강력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 너무나 흔한 사회적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위로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은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MBTI를 통해 자신만의 부족을 찾으려 합니다. 셋째, 불안 심리는 MBTI나 사주와 같은 것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강력한 사회적 요인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극심한 취업 경쟁, 고용 불안정, 끝없는 경제적 양극화 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MBTI나 사주와 같은 외부적인 틀에 기대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죠. 타인과 함께 나를 분류하고 비슷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인식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찾는 데 일조합니다. 넷째, 간편한 자기 이해 도구로서의 매력입니다. 복잡하고 심오한 나 자신을 굳이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탐색하고 성찰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MBTI는 단 16가지 유형이라는 단순한 프레임 안에 나를 손쉽게 대입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현대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나는 ISFJ니까 원래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책임감이 강해 라든지 나는 ENTP니까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토론을 즐기지 같은 식으로 자신을 명료하게 정의함으로써 복잡한 내면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편함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준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영향은 MBTI 과몰입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유튜브, 각종 SNS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MBTI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의 관심과 몰입도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MBTI 유형별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밈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자신의 MBTI를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등 MBTI는 이제 단순히 성격, 유형 검사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MBTI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면서 대중에게 MBTI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반복적인 노출은 MBTI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중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과몰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BTI 과몰입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들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을 단 16가지 유형으로 단정 지으려는 시도는 개인의 고유한 다양성과 무한한 개성을 무시하고 사람을 스테레오타입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너는 T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할 거야. 너는 J니까 무조건 계획적이고 융통성이 없을 거야와 같은 식의 섣부른 판단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인간의 성격은 흑백 논리처럼 단순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스펙트럼과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MBTI가 제공하는 틀에 갇혀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의 단절 및 편견 형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특정 MBTI 유형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MBTI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배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나랑 MBTI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 저 팀원은 ENTP라.
너무 산만해서 같이 일하기 힘들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 부적응자 유형으로 꼽히는 특정 유형의 INFP, INTP, INTJ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비난이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제한 및 성장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MBTI 유형에만 맞춰 행동하고 그 틀을 벗어나는 다른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탐색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결국 자기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P라서 계획을 못 세워, 나는 F라서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의 한계를 MBTI 유형 안에 스스로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는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TI는 자기 이해의 시작점일 수는 있으나 결코 자기 성장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MBTI 오남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MBTI 검사 결과를 맹신하거나 채용 면접, 팀빌딩, 중요한 인사 결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상황에 MBTI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MBTI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진단 도구가 아니며 그 결과 또한 상황이나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TI는 어디까지나 재미로 참고하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하며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MBTI는 심리학계 내에서도 그 신뢰도 및 타당성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MBTI는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된 도구가 아니며 검사 결과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MBTI를 맹신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흥미로운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뿐입니다. 또한 유사과학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MBTI는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는 심리 검사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MBTI를 맹신하기보다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넓고 다양한 관점과 도구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획일화된 사고방식으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복합적인 면목, 그리고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정된 분류 체계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훨씬 더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자기 이해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MBTI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죠. 둘째, 소통 도구로서의 가치입니다. 타인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소통을 돕고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T라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겠구나. 이 친구는 F라서 감정적인 공감이 먼저 필요하겠구나. 와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놀이 문화로서의 측면입니다. MBTI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즐거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MBTI 관련 밈을 공유하고 서로의 유형을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분명 사회적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과몰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즐기는 MBTI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확신을 얻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정의가 내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을 멈추고 잠시나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지만 명확하고 정형화된 틀은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내 삶의 복잡한 불확실성을 MBTI 유형이나 사주팔자라는 익숙하고 명료한 프레임 안에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이나마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내 성격 유형이 이러이러하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였어. 올해 내 운세가 이러이러하니까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외부의 정보에 기대어 현재의 상황을 납득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잠시나마 해소하려는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나 MBTI는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두는 견고한 틀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삶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쉬어갈 수 있는 쉼표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16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몇 줄의 운세 문구만으로 여러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전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유형이나 운세 문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합적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당신의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은 어떤 고정된 틀로도 어떤 예측으로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 MBTI나 사주 결과에 너무 깊이 얽매이거나 일일비하지 마세요. 그저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는 가벼운 도구로 활용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분류나 예측보다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정해진 운세나 정형화된 MBTI 유형에 나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정한 의미 있는 행동 하나를 용기 내어 실천해보세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봐야지 라든가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야지처럼요. 혹은 오늘 점심은 평소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곳에 가서 도전해봐야겠다 는 작은 시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과 운명을 진정으로 바꾸고 개척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별자리나 정해진 사주팔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와 용기 있는 발걸음이니까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당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유일무이한 걸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